요즘 저속노화, 즉 노화를 늦춰라라는 개념이 유행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나이보다 좀 젊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생로병사라는 단어 대신에 요새는 생로병병병병사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하죠. 의학이 발달했어요.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정말 100세 시대가 되었구나 절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늙어서 우리가 죽기까지 병든 시간만 길어졌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 정말 내가 어떻게 건강한 상태로 잘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청년에서 중년, 중년에서 노년, 또 갱년기를 그런 겪은 시기처럼 우리 인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몇 번이고 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도 어떤 분들은 급하게, 어떤 분들은 천천히 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하고 몸은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50대인데도 70세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80세인데도 어머 신체 나이가 60세 같아 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은 늙고 싶지 않다면, 아니 나는 잘 늙고 싶어,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식하지 마세요. 과식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일단 올라간 혈당 조절을 위해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가 반복됩니다. 고인슐린 혈증이 지속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그리고 또 반복되잖아요. 그럼 당뇨로 이어질 확률이 커요. 과식, 설탕, 정제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면 당뇨 발생의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일단 우리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돼요.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에 반복된 손상,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동맥경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복이 중요합니다. 공복은 우리 인슐린 그리고 성장 호르몬처럼 노화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호르몬들을 크게 변화시키는 게 바로 공복입니다. 공복? 맞아요. 장을 쉬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자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기 위한 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장난 곳을 수리하는 시간이구나. 맞습니다. 우리 소화기가 휴식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다음 작동이 더 잘 돼요. 어느 정도 그럼 쉬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복을 해야 되는데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8시간이 지나면 내장 속에 소화해야 될 음식물이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완전히 비워지는 시간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우리 위장이 소화시키는 대신 불필요한 세포들이 쌓여가는 걸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는 거죠. 자, 공복이 12시간이 되잖아요. 이때부터는 간에 쌓여있는 지방세포들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소화 시스템은 휴식을 하면서 내 몸의 자체 수리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간이 지나서 공복 18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방대사가 우리 몸 전신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육에 있는 지방을 뺏어 쓰는 청소도 20대 시작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기 전까지 내 몸을, 우리 몸을 청소하는 최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청소 시간이 48시간까지, 그러니까 이틀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런 청소 과정을 오토파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토파지는 에너지원이라든지 새로운 세포를 만들 재료가 모자랄 때 이미 존재하고 있던 중고세포 그리고 이미 저장된 양분을 사용하게 만드는 일종의 우리 몸의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바로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분해하고 태워서 쓰는 원료가 바로 손상된 세포, 낡은 단백질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속에 낡은 것들, 그러니까 못 쓰게 된 것들, 성능이 좀 떨어진 것들, 한마디로 몸속 쓰레기를 태워서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신선한 원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몸속 쓰레기를 청소하고 젊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바로 오토파지라고 불리우는 생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 몸이 스스로 먹어치우는 것하고 닮았네라고 해서 이 오토파지란 단어는 스스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죠. 오토 플러스
먹는다라는 뜻을 가진 파지가 합쳐져서 오토파지, 그러니까 스스로 먹어치우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가포식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복을 했을 뿐인데 장수 유전자의 경로를 자극하고 또 오토파지, 즉 내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노폐물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자가포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내 몸에 오토파지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에 가지고 있는 오토파지 공장이 어떤 사람은 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잘 가동되는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몸의 오토파지 공장은 놀고 있는 몸일까? 열심히 잘 일하고 있는 공장일까? 네, 오토파지 공장이 놀고 있잖아요. 그럼 세포 속에 쓰레기가 쌓이고 낡은 세포가 점점 늘어나겠죠. 이 말은 내 몸에 단백질 부산물이 계속 쌓이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재활용하는 거 못하니까 그러니까 각종 만성질환, 뭐 치매, 파킨슨, 당뇨, 비만,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같은 각종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암의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토파지 공장 잘 가동시켜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오토파지 시스템을 정상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복이에요. 왜 어떤 원리로 공복에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는데 바로 이 유전자가 오토파지 공장 잘 가동해야 돼 눌러주는 스위치입니다. 이게 딱 눌러지면서 내 몸의 재활용 공장 그리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복구하고 못 쓰는 단백질을 교체하고 재활용해서 젊어지게 하는 시스템의 단추가 눌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굶어야 돼? 아니면 너무 조금 먹어야 돼?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의 생존 회로를 딱 건드릴 만큼만 자극을 주시면 돼요. 보통 공복하면 일일 일식, 일일 일식이래. 이 타이틀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방을 태우도록 대사계가 바뀌고 또 내 몸의 오토파지 공장이 활성화되도록 공복을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굶어, 무조건 적게 먹는 것보다는 내 몸의 생존 회로를 살짝 건드릴 만큼만 자극을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극의 스위치가 바로 공복을 일정 시간 유지하는 거, 그겁니다. 연구자료를 보면 식사를 한 지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가장 급격하게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거든요. 이렇게 인슐린 수치가 낮아진 것에 우리 몸이 적응하고 우리가 적게 먹어도 충분히 당을 대사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적응시키면서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겁니다. 공복을 길게 유지했더니 건강도 회복되고 안 빠지던 뱃살도 빠지네. 호르몬이 조절되고 내 몸의 병든 세포를 스스로 청소하기 시작하네. 맞습니다. 먹는 것이 없으니까 비로소 그때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태워서 사용하고 또 장이 비어 있으니까 장기들이 마침내 휴식하는구나. 내 몸이 정화되고 염증이 내려가고 쉬면서 심지어 재생까지 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먹었을 뿐인데 심장, 혈관, 뇌 기능까지 회복을 하고 결국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거구나. 맞습니다. 지방 연소로 체중이 감소하고 또 내장 지방이 줄어서 염증 물질도 감소하고 또 당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두세 번 정도의 식사를 평소의 양대로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소화기가 쉴 수 있도록 공복을 쭉 유지해 주세요. 단 나는 당뇨가 있어, 신장병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주치의하고 식이요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